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이 마주 앉지를 않고 사이좋게 나란히 앉으셨는데 뭐 두 분이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사이가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싶습니다. 카메라 한 대가 지금 네. 아, 사보타지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명절이라서 그러나요? 카메라까지. 아니 카메라 지가 명절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왜 지가 그냥 한번 사보타지를- 의나 해봤는데요. 의나. 사보타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쥐가라고 이건 저 카메라 보고 한 네, 얘기인데 저가 아니고 카메라 그러니까. 자기가. 카메라가 네. 그거요. 카메라 얘기. 네, 박지훈 맞습니다. 변호사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오해 안 합니다. 네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자 유튜브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되고요. 두 분께 혹시 좀 궁금한 점 있어도 있으면 그러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더하기 위해서 네. 제가 대신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첫 뉴스는요. 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여군으로 복무하고자 했던 변희수 전 하사 군 당국에 의해서 강제로 전역 조치가 됐습니다. 네. 수술로 인한 신체 변화가 복무 결격 사유다라고 군 당국에서 본 것이고 22일, 24시를 기해서 전역시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변호사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라고 했고요. 네.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통일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이제 울먹이기까지 하던데 저희가 이 문제 이제 일전에 한번 좀 다룬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 근데 지금 정리를 하면 심신장애 때문이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역 사유는 사실은 딴 건 없습니다. 전역 사유는 원에 의한 전역이 있는데 원에 의한 전역이 아니라면 이거 어쩌면 강제 전역이잖아요. 네. 심신 장애예요. 네. 신체 장애 아니면 정신적 장애 부분. 그게 급수가 정해져 있어요. 병역법에. 네. 그 병역법 급수에 따라서 몇 급이 되면 장애로 봐서 전역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얘기가 좀 그렇지만 음경 뭐 상실이라든지 고환 네. 결손 네. 이거가 신체 장애라고 보고요. 이것을 또 규정 중에 고의로 훼손을 했을 때는 이제 전역 사유로 봅니다. 거기에 규정상으로 딱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핵심 쟁점은 이걸 심신장애라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렇죠. 이 핵심 쟁점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문구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성전환 이런 부분들을 이 규정을 만들 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문구로 봤을 때는 이 장애 부분인데 고의로 또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원해서 이제 수술을 받은 네. 거니까 뭐 고의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이걸 심신장애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군 당국에서는 이 장애 등급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네. 다른 이유 없이 이걸로 그냥 강제 전역할 뿐이다라고 한 건데 이 성전환 경우에 대한 어떤 법적 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전혀 안 봐야 돼 있었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규정이 없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네. 변호사님. 네. 저도 이거 꽤 많이 했거든요. 네. 저희 법무관 할 때 네. 뭐 이거는 뭐 심신장애 전역, 현역 부적합, 뭐 강제 전역 이런 걸 하면 뭐 예상 못한 거 거의 없어요. 또 정신적 부분 그런 거 많아요. 복무할 수 없다라고 하고 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아마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이제 이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좀 완전히 엇갈리는 네.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게 심신장애가 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고 좀 이건 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분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수민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해외에서도 사실 트랜스젠더 군인은 느는 추세였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심신 장애로 돼 있지만은 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그 길을 터주는 것이 맞았다라고 네. 보고 안타까운 거는 이게 법령을 새로 어떤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만들 필요가 없이 네. 정부에서 미리 이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를테면은 예전에 이제 세월호 사고 당시에 순직했던 기간제 교사에 네. 대해서 이제 순직을 인정할 때도 이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했거든요. 정부 예, 자체적으로 예, 예. 이런 준비를 좀 미리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 인사법 시행 규칙에 그렇죠. 이제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국회를 거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정부 박준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박준 변호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밝히면서 약간 선을 꺼줘야 됩니다. 가이드라인 비슷한 거를.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모르겠다. 규정 없고 규정 마땅치 않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해라. 그거 존중한다. 그러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새롭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김수희 평론가 말처럼 어느 정도 뭔가 가이드라인 급하게 이렇게 결정할 이유는 사실 또 없거든요. 네. 결정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 입법 사항도 아니고 뭐 규칙 내지 밑에 시행령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끌면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찾고 나서 결정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듭니다. 불가피성이 있다고 예, 그렇게 규정을 저는 그 무리하게 없는 걸 갖고 해석할 수는 조금 심사위원회에서는 무리성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이제 계기로 사실은 시행 규칙은 좀 한번 다시 한번 그 다듬을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좀 동의를 하는 또 것 하나 같아요. 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소송 지금 제기하거든요. 행정소송이요. 네, 네, 네. 행정소송 하게 되면 이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아, 이 사건은 되게 이슈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사법부의 판단도 중요하고 사법부 판단이 오면 다시 또 입법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행정부에서 이 규칙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네.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희수 하사 개인에게는 어찌 본다면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중간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도 좀 정리를 해도 좋은 거 중요합니다. 아닐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어떤 위치만 한번 확인을 하고 첫 번째 뉴스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의 출마 지역 윤곽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민주당이 그런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한테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종로 출마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것을 응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민주당 투톱 체제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장관이 그렇죠. 주로 간판으로 민주당 선거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 구심점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끝에 경남 지역에 양산 의료인가요? 양산이죠. 양산이 일단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네네.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 쪽은 아직까지는 대선 주자급 정치인 출마가 덜 가닥이 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잡혔잖아요. 근데 홍 전 대표가 경남 밀양, 창녕, 함안, 의령 네. 자기 고향이다. 네. 내가 고향에 출마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네.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또 지역 지방 의원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들어가 있고 네.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경남 거창에서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거물급들은 험지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요청이 강한 상태고요. 예. 또 막상 황교안 대표도 어느 지역에 나갈 건지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서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지는 한이 있어도 덤벼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 종로 출마를 사실상 압박하는 그런 발언을 또 어제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제일의 관심사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그 출마 지역은 네. 결정이 됐고 됐습니다. 이제.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 종로에 출마하느냐 아니느냐. 네. 뭐 이게 결국 그러니까 최대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두 분 한번 전망을 해주신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다들 또 이렇게 왜 자꾸 저렇게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못 나갈 것이다, 안 나갈 것이다라고 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황교안 예, 대표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이 정치인 초보라고 얘기하나요? 홍준표 전 대표 표현인데 공무원을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네. 뭐 검사, 법무부 장관, 뭐 국무총리 예. 잘 승승장구했는데 네. 공무원들은 한 번도 이렇게 뭐든 해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선거나 이래가지고 싸워보고 이겨보고 또 질 거를 가정하고 하고 이런 쉽지 않거든요. 그 여론조사도 돌릴 거고 당연히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 험지라는 거는 질 거가 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늘공 오공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그런 부분을 무시 못한다. 질거가 예정됐다는 얘기로 황교안 대표가 되긴 되게 저 말은요.
황교안 대표 이길 수도 있지만 그 여론 그를 조사를 해보니까 좀 비슷하거나 좀 그냥 앞서거나 했을 때가 아니라면 만만치 않은 이 정도가 딱 맞아요. 쉽게 출사표를 던지는 거는 왜냐하면 대표가 공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갈 곳을 정할 수 있는데 왜 사지로 이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종로 출마를 안 하고 못할 것이다. 딴 곳으로 딴 곳으로.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뭐 황교안 대표의 내면을 떠나서 구조적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물갈이 공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본인이 나서서 거물급들은 험지 출마해라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당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걸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로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저기 당위거든요. 당위하고 현시 존재인데 저도 당위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자, 거는 자, 구조적인 두 분의 전망이 갈려요. 네네. 좀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시고 아카이브를 만들죠. 네, 기록해 주시고 결정이 나면 벌 받을게요. 벌은 아니 무슨 두 사람 중에 벌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시청자 내기 못, 할까요, 못 맞춘 내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를 네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그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보로 보면은 아주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권역별로 네. 거점을 잡고 거기서 포스트가 되는 어떤 후보를 계속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사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선거부터 이제 네.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현상인데 이번에도 이제 이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스타 플레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뭐 어차피 선거도 뭐 인물도 중요하고 그 거점에 한 명을 구심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는 수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전 총리 수도권에 딱 찍어놓고 음. 대구 경북은 김부겸, 네. 부산에 뭐 김영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약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김두관 네. 스타 플레이를 또 내린 거거든요. 네. 이 방식 자체가 이해찬 대표의 아마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권역별로 짜게서 그 구역에 한 명을 둠으로써 시너지를 노리겠다. 그리고 강원의 이광재. 예, 이광재. 물론 이제 본인 은 네. 아직 이제 뭐 출마 선언을 하지는 하겠죠. 않았습니다만. 뭐 사면 복권되기 그리고 때문에. 충청 지역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챙기는 네. 그런 그렇죠. 일정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 이제 그 거점별 포스트가 되는 후보가 사실은 차기 구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다목적 포석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카드가 뭐가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황교안 대표의 어떤 출마 예상에 갈렸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임을 했다고 네, 이야기를 네, 네. 하고 있고 아마도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모양새는 김영호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이런 그렇죠. 모양새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김영호 위원장이 뭐 개파는 적고 친박은 아니지만 결국은 저는 황교안 대표가 뽑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뽑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위촉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보수 통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위촉된 사람이라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예측하는 것처럼 종로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결국은 황교안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좀 계속 아주 강력하게 일관되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자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딱 저는 그런 했으면 판단이 일관되게 됩니다. 가셔야죠. 네. 근데 딴 거는 어떻게 할 수 몰라도 네. 황교안 대표의 그 공천 부분을 김영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내 마음대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예.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새 예.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이제 대진표가 이제 어떻게 짜여지는가 이게 이제 그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약간은 민주당보다는 시정이 좀 약간 늦게 걸리는 통합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보수 통합에 나선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통합신당 출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창당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현재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가세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도 옵션이다. 그러게요. 예, 네. 꼭 합당만이 이기는 전략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좀 다른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일단은 보수통합 쪽하고 선을 그으면서 제3지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여기가 이제 공통 분모가 호남이라는 것이 있죠. 예. 하지만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재통합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평화당 측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신당의 지향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또 호남당이 되면 곤란하다.
이런 분위기라서 제3지대가 또 어떻게 구획이 될 건지 그러게요. 이것도 이제 안개 속에 아직까지는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유승민 의원의 발언인데 후보 단일화와 선거연대도 옵션이다. 네. 이 발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저는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통합 보수정당이 등장했을 때 다 옮겨갈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스스로 새로운 보수당한테 있을 것 같아요. 음흠. 그렇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어떤 지역구에서 내주지 않는 가운데서 본인들이 이제 보수 단일 후보로 뛸 경우에 외연 확장성이 더 커질 거다. 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런 고민 때문에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소수 정당한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는 소수 정당을 남겨놓고 자유한국당과 같이 비례대표 경쟁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보수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면 결국은 계산도 깔려 그 있습니다. 계산은 양손에 떡을 쥐고 한번 재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까지 보고 그렇죠. 네. 어떤 떡이 큰지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선거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당대당으로 지분을 받는 거를 조금 원할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냥 후보 단일화 형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받아가서 또 지금 말한 것처럼 비례정당까지 한다면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합당하는 방식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니까 네네. 이 얘기한 게 옵션이 아니고요. 속내일 가능성 저는 크지 않을까. 음흠. 자유한국당만 받아준다면 예. 그 생각이 너무 왜냐면 우리 공화당도 있고 지금 통합의 길이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은 결국은 그 기세 싸움, 삿바 싸움의 차원에서 우리는 급할 거 없으니까 네. 급한 건 한국당이지 우리가 아니야라고 네. 하면서 좀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이런 발언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 박지훈 변호사께서 오히려 거기 속내를 그냥 가감없이 드러낸 것일 수도 그렇죠. 의제를 더 먼저 내놓으면서 음흠. 우린 이른다 하자 이렇게 네. 해보자. 예. 어떡할 건데 네. 이런 마음을 옵션이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필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쉽지가 않아 보여요 지금 상황상. 통합의 풀옵션은 뭘까요? 그렇게 갑자기 옵션 얘기하니까 갑자기 풀옵션이 생겨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다 합치는 건 저는 어렵다. 아 그렇게 생각이. 보세요? 다 합치는 거는 예. 뭐 지금 친박이나 이쪽에서 특히 못 받을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 합치는 부분은 어렵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근데 사실 이제 통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이 그러니까 결국 나타나는 거 하지만 그걸 매개로 지지층의 통합으로 가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네. 제대로 된 통합인데.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얘기를 못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예. 그래서 그게 좀 제어를 다 불러야 떨어졌다는 게 됩니다. 있잖아요. 음. 요 얘기는 가능하잖아요. 그걸 합쳤을 때 떨어졌다는 지금 예. 여론 분석이 있어요. 음. 그거하고 지금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 논의가 어떤 과거의 어떤 보수 지지층의 통합, 네. 어떤 감정의 앙금을 싣고 말 그대로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는 통합의 견인차가 되질 아직 못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게 여론조사 결과 보면 합쳤을 때 더 떨어진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흔히 이야기했던 감동을 주는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 문제인데 네. 네.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그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지층에게 감동을 주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어떤 승리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고 있는가는 한번 좀 물음표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지 하는 거죠. 안 되는데 그거 뭐 하러 합니까? 그 얘기를 옵션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